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하락이 단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고, 특히 우리 시장만 하락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중 나스닥 선물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어떤 자산시장, 자산시장에서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달러 환율에서 원화의 어떤 결제 비중이 0.98%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지금 가상화폐에서는 거의 6%입니다. 근데 이건 비트코인 기준이고, 비트코인만 보더라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6배 정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거래액이 10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은 비트코인이 거의 절반 정도 되니까 평가를 하자면 거의 대충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자산에 비해서 이 가상화폐를 30배 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상현상이 생겼는데, 이 가상화폐가 폭락하고 나서 폭락한 다음에 시장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어떤 거냐면, 코스피에서 공매도가 있을 때 대형주가 내리면 중소형주를 팔고 대형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같이 내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가상화폐하고 중소형주하고 연결이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단기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가상화폐 폭락이 일시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가 인간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는 사람 찾아서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주식 투자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고, 실제 게시판이나 이런 걸 계속 모니터링 하는 것도 요 인간 지표를 활용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이 인간 지표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소형주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보면 소형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반등에 성공했는데, 어제 많이 내린 종목들 일시적으로 매도가 집중되면서 주식을 팔아서 가상화폐에 들어가야지.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당연히 투기입니다. 어떤 불문율로 말씀드리자면 투기꾼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시장에서. 네,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는 아마도 IT 버블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건데, 제가 IT 버블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IT 버블 전에는 갖고만 있으면 다 올라왔습니다. 물려서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좋았고, 그리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였고, 98년 IMF 직전까지 가처분 소득이 최고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IMF보다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삶은 IMF 직전이 가장 좋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가처분 소득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태 이후에 IT 버블을 맞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다 보면 회복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고, 소위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 존버라고 하는, 이게 요 IT 버블 당시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 40%가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때 무슨 바이코리아 펀드니 뭐니 해가지고 자금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죽어서 마이너스 99%가 됐습니다. 그럼 왜 마이너스 99%냐? 아무런 가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IT 버블과 가상화폐는 굉장히 비슷한 궤도를 밟아갈 것이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이 IT 버블의 이 상태랑 가상화폐의 기술적 반등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고 이렇게 간다. 사실 팔 이유도 없는데 이거 떨어진다고 파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기회를 보던 대기 매수세가 잡아먹게 되는 거고, 실제 오늘 소형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이상 쓸어담는 기현상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현상이 반영이다. 어떤 인위적인 흐름에 대한 또 시장의 반응인 거고, 그러면 주식을 팔았을 때 이 거래일이 걸리게 됩니다. 돈을 찾으려면. 월요일엔 하락이 나왔으니까 수요일쯤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이미 내일쯤 단기 고점을 만들지 않을까. 단기 고점을 만들고 물타기 들어가면 다시 죽는 이런 형태가 돼서 주식은 저가에 팔고 가상화폐는 단기 고점에 사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인간 지표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일시적인 그런 충격은 지나갔고, 아시다시피 인간 지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촐랑거리는 투자자들이 팔고 나갔다. 이게 사실 굉장히 호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뭐 상승 인태형도 만들었고, 하방에서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네, 그래서 그 소형주가 일시적인 조정일 것 같다. 예,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그대로 실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들도 실제로 많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 인위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주체들은 사실 영향을 줘도 되는 주체들인데, 그런 주체들은 최대한 영향을 안 주려고 하고, 반대로 또 시장에 영향을 안 줘도 되는, 아니 주면 안 되는 주체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면 항상 그게 반작용을 얻어맞아가지고 또 그런 어떤 낭패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소형주의 일시적 하락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저는 굉장히 좀 그런 게 반가웠던 게, 시장이 계속 상승만 하면 결국 리스크에 대해서 둔해집니다. 리스크에 둔감해지면 뭐 1,000만 원 넣을 거 2,000만 원 넣고, 2,000만 원 넣을 거 4,000만 원 넣고, 가진 거 다 털어넣고, 빚도 내고, 뭐 신용도 쓰고, 점점 단계를 밟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 상승이 거듭될수록, 상승할 때 처음에는 한 1,000만 원만 갖고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계속 상승하니까 조금 더 넣어야 되겠다. 상승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는데, 더 넣어야지 하다가 신용 쓰고 미수 쓰고 친구 사돈 8천에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시점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차라리 사돈 8천 돈 다 끌어가지고 신용 미수 다 쓰고 이렇게 갔으면 이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 문제가 없을 텐데, 단계적으로 투자금을 늘렸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만 조정받으면 그동안 수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히려 손실이 나고, 그러면 레버리지로 구사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몽땅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수순으로 6개월 안에 개인 투자자들 계좌 90%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한 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6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분들 계좌 살아 있으시니까 시장이 도와줬고, 또 그만큼 또 여러분들께서 나쁘지 않게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유 종목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유스홀딩스 뭐 사실 어제 같은 거 모르겠어요. 어제 같은 거 막상 당하니까 손이 안 나가긴 했지만, 어제 같은 거 사실 유스홀딩스가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를 제외하면 여전히 가격이 매력적입니다. 계속 배당을 할 거라고 했고,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는 재원도 확보를 했고, 아직도 자산 가치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순자산 가치가 3,883억, 현재 시가총액이 2,026억. 그러면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보강될 경우에 2배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다. 근데 뭐 이런 거 하나 얻어 터졌다고 급하게 따라 팔아야 된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사가지고 지금 7.92에서 오늘 이제 8.39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 넘어가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활발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 끝나고 이런 걸 떠나서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이온 컴포텍, 요거는 이제 수렴이, 이거 보시면
보실 때 이게 대략적으로 이 수렴하는 형태를 보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제 거의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위로 치솟든 아래로 죽든 아래로 죽으면 5,000원이고 위로 치솟으면 11,000원이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방향을 정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가 온 것 같고 그러면 아마 이번 주 내에 뭔가 강력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유하는 것도 이번 주 내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또 기술적인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해석의 관점에서는 그렇고 NHN벅스가 오늘 장중에 살짝 또 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장중 6,060원까지 올라갔는데 뭐 이게 가격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060원을 찍었다 하더라도 여기 체결량을 보시면 의미 있는 체결이 된 게 뭐 5,760원 위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한번 긁어봤다라는 관점이 맞을 것 같고 그래도 하방에서 이렇게 한번 센 반응이 있다라는 것은 이걸 표현하는 게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하방에서 이런 스파이크가 나오는 거, 요 하방에서 스파이크 나왔듯이 이런 게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더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에는 뭐 큰 특징이 없었고 액트가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어제는 좀 많이 내려서 나온 반응인 것 같고 요런 뉴스가 뜨는 겁니다.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퓨전 그리고 이게 세미콘 라이트가 SL 바이오시스 그리고 여기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액트 밑에 유양 DNU 세화 IMC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뭐 요걸 하나 또 누가 인수를 해가면 좋을 텐데 그러면 구조가 아주 단순해지는데 아니면 차라리 이 밑으로 붙이든지 이렇게 좀 약간 문어발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배 구조로 따지면 사실 그 SL 바이오시스가 관리 종목일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종목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였고 그래서 뭐 조금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관리 종목 탈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태. 이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는 게 그동안 보면 퓨전이나 그 SL 바이오시스의 주가 하락으로 소액 주주들이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게 재현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려의 기사는 사실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조금 단편적으로 본 거고 퓨전 같은 경우는 인수하던 과정에서 약간 사기를 당한 그러니까 인수해보니까 껍데기였고 뭐 물론 아니 잘 따져보고 사야지 이렇게 하면 뭐 의미가 없지만 뭐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 인수해보니까 깡통이었고 세미콘 라이트도 그때 LED 사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의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액트가 나쁘지 않은 회사고 유양 DNU도 법정 관리해서 깨끗하게 청소했고 세화 AMC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고 그리고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는 좀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한 엔터주고 넥스턴 바이오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넥스턴 바이오는 괜찮은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퓨전이나 SL 바이오시스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종목들에게 일어날 것이냐 또 그때 일어났던 시점에서 시장이 나빴고 이때 지금은 시장이 나름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똑같이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언론의 기능 이런 경고 같은 거 해주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너무
분명히 지적할 만한 부분이지만 또 너무 우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균형 있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듯이 한 달 정도는 좀 전환가액 조정을 위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때처럼. 뭐 그런 흐름이 아니라 뭐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만 이런 것처럼 한 달 정도는 좀 재미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영신금속을 보면 오늘 반등을 했는데 반등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주주 운동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명부 확정이 됐던 부분에서 또 조금 투자 심리가 약간 나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주식을 판 게 아니라 그냥 보유 관계를 해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 적어도 제가 받았던 시점에서는 한 주도 팔지 않은 걸 확인을 했으니까, 확인서를 받았던 시점에서는. 예, 그리고 이분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동안 공시에 참여하셔가지고 번거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주주운동이 어쨌든 순조롭게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단 공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고객사에서 경영권 분쟁 때문에 뭐 당신네들 물량을 줄여야겠어요, 이런 건 없을 거라서 일단 뭐 경영상 안정을 취하는 데는 좀 낫지 않을까 싶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 영업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일단 접촉은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마그나 측하고. 그거 하나 하고, 근데 뭐 그런 일의 진행이라는 게 사실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단계라서,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접촉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7월 정도면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7월에 이제 한원 시스템이 매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 한원 시스템의 지분 구조를 보면 사모펀드인 한행 코오토 홀딩스가 50.5%를 갖고 있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19.49%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50.5%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한국 타이어에 있고 이게 6월까지입니다. 6월까지 한국 타이어가 우선 매수권을 갖고 있는데 한원 시스템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8조 원대. 그러면 이거를 지분 가치만 따져도 한 4조 5천억 정도? 뭐 4조 3천억? 4조 3천억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좀 유망한 사업이다 보니까 경영권 프리미엄 한 100%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한 8조 원대. 이거 50% 한다 하더라도 6조 원대. 대여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 타이어가 이걸 인수할 만한 여력이 되느냐? 사실 매력적이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가 인수를 할 만한 덩치가 되냐 그러면 한국 타이어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물론 시가총액보다 많다 하더라도 자금만 된다면 인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끌어올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 1조 원대, 부채 비율이 7조 원, 뭐 굉장히 무리를 하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 200% 각오하고 굉장히 무리를 하면 인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그래도 19.49%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지분 50%를 다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재무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인수를 하게 된다면 뭐 무리를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 우선 매수권이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뭐 시간을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한운 시스템을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 6조 원, 적정하게는 6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뭐 10조 원 부르다가 뭐 나중에 이제 조금 적정한 가격으로 돌아올 것 같은데. 예, 그랬을 때 한운 시스템이 누가 사갈 수 있느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봅니다.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회사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샀을 때 삼성전자의 전장부품 사업이 굉장히 탄력을 받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삼성전자가 못 사면 해외 자본에 팔리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매각 흥행을 위해서 이 한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장 관심을 끌어올 만한 그런 테마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좀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니까. 예, 그러면 한운 시스템의 시장 관심을 받으려면 뭐가 있냐?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랑 현대차에 납품하는 게 있는데 결국 전기차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 7월 달에 LG전자 마그나도 부각이 되고 그러면 7월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신금속은 어쨌든 최근에 테슬라 납품까지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돼 있고 그래서 7월에 테마를 타면 한번 지금보다 훨씬 나은 가격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요 한운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영신금속이 지금보다 나은 상태를 보여주는 걸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댓글 확인.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만 떨어진 게 말씀드렸듯이 거의 가상화폐 시장이 30배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 평균치에. 근데 이게 폭락을 하니까 중소형주에서 자금을 빼가서 중소형주가 같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수가 같이 움직이는 대형주가 떨어지면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팔고 대형주로 가서 같이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만 떨어진 게 가상화폐 떨어지는데 영향을 받은 게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락의 이유를 알게 되면 가상화폐 때문에 떨어졌네? 그럼 이건 단발성이다. 이렇게 바로 결론이 나는데 그게 아니면 모르는 상태면 왜 떨어졌지? 왜 이러지? 이렇게 불안하기 시작하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나고 나서도 아는 게 필요하고 어제는 다행히 빨리 알게 돼서 뭐 크게 걱정을 안 했던 날이고 예, FNF 홀딩스 이거랑 무상증자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예? 약간 지능적인 안티인가? FNF랑 FNF 홀딩스는 기업 분할을 했습니다. 기업 분할을 하면 보통은 이제 그 가치를 보고 쪼개는데 일반적으로 지주사는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사업회사는 고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회사가 지주회사에 배당을 줘야 되고 하니까 주주환원 정책이 우수한 경우가 많고 지주회사는 그 상속을 나중에 해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FNF 홀딩스는 지주회사니까 떨어진 것일 거고 FNF는 사업회사니까 올랐던 것이고 양쪽에서 오르고 떨어진 걸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었던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면 FNF 오른 거 그리고 FNF 홀딩스 시가총액은 거의 10배입니다. FNF가. 그래서 지주회사가 떨어지고 뭐 사업회사가 오르고 특별히 뭐 기업 분할인 거고 특별히 뭐 무상증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무상증자의 끝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예. 한 8월까지는 간간히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알수록 좀 불안한 게 덜해지긴 하니까 어차피 뭐 결과는 시장이 주는 거니까 당장 큰 차이가 없더라도 심리에서는 확실히 많이 알수록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바이오. 코로나 치료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글쎄, 이 돈이 사실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 코로나 치료제가 아주 좋은 효능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관심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그 뭐였지?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게 사실 비정상이었습니다. 이런 게 흔한데.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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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 첨단 소재. 예. 네. 첨단 소재.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FNF를 끝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버려가지고. 예. 근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바이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가치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주가, 뭐 가상화폐에 준하는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게 정말로 이제 현대바이오가 만드는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이게 이제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지금 동물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 동물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효력이 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수많은 신약 물질들이 동물 실험 단계에서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람한테 실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약효를 떨어뜨리는 여러 난관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치료 효과가 없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물 실험 단계에서 뭔가 판단하는 건 굉장히 무리고, 셀트리온 치료제도 보면 동물 치료 단계에서 효능이 아주 좋았다, 그렇지만 실제 임상 이상 끝나고 나서 보니까 효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안 된다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재료가 살아있냐 죽었냐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면 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죽었습니다. 이런 캔들을 그러니까 유성형 캔들이라고 합니다. 떨어지는 거.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후 흐름이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도의 흔적이 있고 흐름이 좋지 않고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럼 여기서 다시 강력한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을 것이냐?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게, 이때 오를 때 현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고, 지금 이제 1조 원대 중반인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한번 위에서 꺾였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올리려면 이 올라올 때 새로운 자리로 올라올 때 필요한 자금보다
한 10배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몇 천억 때려받고 주가를 올려가지고 그거를 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냐,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래서 된다 안 된다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되더라도 형편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재료가 남아있을 때 시세를 즐기고 나와야 되는데 시세도 이미 꺾인 것 같고, 그래서 딱히 매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리픽싱이 이제 전환가액의 조정, 조정가액 한도 2,856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흐름이 이제 꺾인 상태, 방향 자체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아래쪽으로 향하면 주기로 봤을 때 이런 형태로 가니까, 그럼 뭐 많이 떨어졌을 때 사봤자 기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짧습니다. 주기가 짧다는 건 먹을 게 없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바로 또 손실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상태고, 지금 이 기술적인 해석으로 보더라도 급락 패턴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물론 이거는 모릅니다. 확률적인 거니까 이런 장대 음봉을 만들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건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타이밍이 좋지 않다. 만약에 이게 멈추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이거밖에 안 되고, 멈추려면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 시점에서 살만한 이유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오성 첨단 소재가 괜찮은 회사면 또 모르는데,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저평가고 가격 매력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애매하다 평가를 하자면 50점 이하의 어떤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시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무상증자의 끝이라고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무상증자 종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신플라임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4월 8일에 결정했습니다. 4월 13일 거는 그거고, 그럼 4월 8일이면 무상증자 결정 이 시점입니다. 이날입니다. 그러면 무상증자를 가지고 올랐습니다. 주가가 올랐고 권리락 착시가 있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료가 없었습니다. 실적, 우진플라임이 1분기 실적이 좋았냐? 딱히 그런, 영업이익 10억 정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무상증자를 한 시점하고 비교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약간 내렸지만 1분기 실적이 나빴다, 그 사이에 발표된. 그러니까 무상증자 자체가 주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건 전혀 아닌 거고, 무상증자를 올랐으면 혹시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저 기업 분할을 갖고 무상증자의 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상증자가 아주 큰 호재는 아니지만 요즘처럼 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이런 권리락 착시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신금속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발표하고 오른 게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이 살펴볼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금 8만원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정을 크게 받으면, 삼성전자가 나름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런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건 시장이 좋다,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강하게 올라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다른 종목이 같이 무너지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는 시장의 변동이 커질 텐데,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가 이 8만원 부근에서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것도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자체도 지수 차원에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겁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도.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개별 장세, 개별 종목의 장세다. 종목에 따라서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거나 하는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종목 선정을 특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대한제분 어쨌든 21선 지지에 성공했습니다. 이 지지를 말씀드릴 때 21선이 있으면 뭐 꼭 지지하고 반등한다 이것보다는 닿지 않고 반등하는 것과 닿고 반등하는 거, 깨고 반등하는 거,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요 닿고 반등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1선 지지를 받았는데 일반적인 주가 흐름은 이렇게 N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분이 조금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대한제분의 1분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았습니다. 87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 여기 보시면. 그리고 지금 인지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공표 맥주 때문에. 그 예전에 시장 좋을 때 LG전자 폰이 예뻐서 샀더니 LG전자가 많이 올랐더라. 차가 예뻐가지고 샀더니 많이 올랐더라. 공표 맥주가 유명해서 대한제분 샀더니 많이 올랐더라. 이런 공식이 성립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겨우 3천억인데 지금 순자산만 7,870억. 근데 이게 장부가로 잡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조 원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7억, 순이익이 80억. 훌륭합니다. 실적도 좋고. 예, 그래서 대한제분 21선 지지 성공했으니까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 스토리가 있는 종목 어딨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예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있었던 거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사실 그 전에 좀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뭐 인도 쪽으로 좀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요때 산 것 같습니다. 요 시점에서. 요때 샀다가 소문에서 그쳤다. 그치는 바람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전 주니까. 본전 한번 줬는데 기다리니까 또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본전 줄 때 그냥 팔게 되는. 팔고 나니까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죽었는데 시세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으면 2차 상승이 나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고, 거래량도 이번 거래량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국가적으로 미사일 개발에 어떤 그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과 제너럴 일렉트릭에 이제 항공기 부품 공급을 하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상 뭐 독점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향후 그 전망, 그리고 아직도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저평가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살 때 소문이 틀려도 뭐 저평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과정들을 밟고 나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속 싸게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요렇게 싸게 샀다면, 이때 사서 그냥 갖고 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인데,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요때 사가지고 요 손실 구간을 경험하니까 인내심이 다 소진이 돼서 못 견디더라. 상승 본전에서 매도 욕구를 못 견디더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한 그런 종목이고, 오늘 오르니까 또 시세 나고 죽지 않으니까 2차 시세가 나더라.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투자하실 때
뭐 간단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